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다들 이견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21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1년 2, 3개월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년간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고 21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에 많이 들어본 소식은 바로 동탄, 송도, 반토막 났다, GTX로 인한 거품이 다 꺼졌다, 경기도 신도시 박살났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남 서초에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떨어져도 하락폭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15억 이상의 아파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현금 100%로 집을 샀기 때문에 이들은 부동산이 떨어져도 자기 집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주로 모여있는 강남 서초권에서도 폭락이 하나둘씩 포착되면서 뒤늦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낙폭 더 가파른 아파트 대장단지, 강남 똘똘한 한 채 8억씩 뚝뚝, 강남이 8억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포에서 10억 하락거래 나왔다. 도대체 어느 아파트길래? 기사 제목이 자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강남 서초 지역에서 10억 정도의 하락 거래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단지만 체크하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에는 고속터미널이 있죠. 고터 앞에는 한강변이 있고 이 주변에는 신반포역, 고속터미널, 반포역,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하철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전통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34평의 실거래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39억 신고가를 찍었지만 최근에 8억 정도 하락한 31억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21년 초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초가 아니라 강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치역 주변은 전통적인 학군지로 유명합니다. 학군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잘 팔지 않는다, 이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실제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방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치역 바로 앞에 있는 대치미도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44평 가격은 작년에 38억 신고가를 찍었다가 이번에 30억 정도, 8억 정도 하락 거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쟁쟁한 학군지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치미도 아파트는 20년대 중반 가격대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만큼 현재 부동산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 서초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 리본에 나와 있는 주간 단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전주 대비 가격 증감률입니다. 파란색 커브는 전국의 부동산 매매 가격 증감률, 빨간색 커브는 강남구의 부동산 매매 가격 증감률, 초록색 커브는 서초구의 부동산 매매 가격 증감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영역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전국 아파트는 이렇게 빠지는데 강남 서초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잘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22년 중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주로 경기도 변두리 위주로 하락하고 서울 중심가인 강남 서초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2단계를 볼까요? 2단계로 돌입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졌고 강남 서초도 이기지 못하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단계를 보겠습니다. 최근 3단계는 전국 부동산 강남 서초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강남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가요? 기본적으로 이번 하락기를 틈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 내부에서 어설픈 내 집을 적당히 팔아치우고 더 많이 떨어진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처분하는 수요도 있을 거라 봅니다. 또한 15억 이상 아파트라고 해서 대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1년, 22년에 대출은 불가능했지만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세도 대출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그때 당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유행했었는데요. 강남 서초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27억 아파트를 전세 15.5억을 끼고 산다면 내 돈 현금 11억 5천만 필요하면 됐었습니다. 그럼 나는 27억 아파트를 반값도 안 되는 11억 5천만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15억 5천 하던 전세가 9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가가 떨어진 만큼 6.5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집주인이라면 당장 6.5억을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주인은 급매로 이 집을 팔아야겠죠. 물론 세입자를 달래면서 6.5억에 해당되는 월세를 역으로 세입자에게 주는 역월세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설명드린 케이스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포의 대장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신반포역, 구반포역, 고속터미널 이 세 군데 역을 모두 도보로 갈 수가 있고요. 아파트 바로 앞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한 한강뷰 아파트죠. 해당 아파트의 25평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21년 6월, 2년 전에 이 아파트의 히스토리를 보면 21년 6월 19일에 어떤 사람이 전세 15.5억을 맞추고 27억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현금 11억 5천 들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단 아크로 리버파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21년도에만 해도 15억 5천 하던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현재에는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23년 6월 달에 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6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줄 수 없다면 급매로 이 집을 처분하거나 역월세를 줘야겠죠. 그리고 25평은 평형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대형 평수는 어떠한 매매 전세 가격 추이를 그리고 있을까요? 같은 아파트의 국민평형 33평 매물을 보겠습니다. 21년 11월 달에 33평 같은 경우에 45억 실거래가 찍혔는데요. 이 매물은 21억 전세 매물을 끼고 자기 돈 현금 24억을 투자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전세 매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세 시세는 12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아파트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23년 11월이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 금액이 떨어진 만큼 9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9억을 돌려줄 수 없다면 해당 아파트를 급매로 팔거나 역월세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금 사정이 팍팍하진 않겠죠. 돈 많은 집주인이라면 그냥 5억, 6억, 9억 이렇게 현금으로 탁탁 줄 수 있겠지만 강남 서초에만 수많은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에 사는 모든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그냥 전세 하락만큼의 돈을 착착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 몇몇이라도 하락 거래가 나오게 되면 이는 곧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동산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0년, 21년에 아파트 연끌뿐만 아니라 전세 연끌도 이뤄졌습니다. 과거 20년, 21년에 전세 가격도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잡지 못하면 내가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게 돼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랴부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상승 거래가 체결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 전세 가격을 보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제는 집주인은 전세가 떨어진 만큼의 현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게다가 23년도, 24년도에 강남 지역의 공급이 일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에 강남 서초 지역의 공급 폭탄이 이어지게 되면 더욱더 전세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약간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대출금리 역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대출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전세로 넘어오게 된다면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전세가 떨어지다가는 100명의 집주인이 급매로 집을 팔아야 됐다. 이러한 상황이었었다면 만약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100명이 아니라 50명 정도만 급매로 집을 처분하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적자만 102억 달러 수준입니다. 22년 1년 동안 무역 적자의 절반 정도를 올해 20일 만에 달성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무역 적자 속도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세가의 추이, 무역 적자의 추이,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